오늘도 주포의 핸들링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각 종목마다 들러붙은 주포의 핸들링 수법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놈들이 교묘하게 핸들링을 한다 하더라도 놈들의 의도를 파악해낼 줄 알게 되면 끈질기게 추적을 해서 놈들을 발라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관찰입니다. 놈들이 주가를 부양시키기로 작정한 시점이 파악이 되면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이후에도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급등시킬 타이밍을 계산해내어 선제적으로 진입을 해야 합니다. 많은 차트에서 놈들의 패턴을 연구해 놓으면 다음에 비슷한 패턴이 나왔을 때 정확히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놈들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명탐정 셜록으로 빙의하여 놈들의 흔적을 찾아내고 놈들의 범행 수법을 파악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유사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놈들의 목덜미를 낚아챌 수 있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JC현 시스템의 주가가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드론을 전면 배제하며 국내 증시에서도 드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드론을 통한 보안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 JC현 시스템이 주목을 받는 모습이다. JC현 시스템은 중국으로의 정보 유출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드론 제조사 패럿 아나피 USA와 협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주식시장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JC현 시스템은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4 고양 드론 UAM 박람회에 참가해 자체 소프트웨어 역량 제고와 함께 정보 안전성이 입증된 하드웨어까지 판매하고 있다. 드론 RTS 서비스는 직접 서버를 구축해 운영하는 방식인 온프레미스로 운영되며 강력한 네트워크 보안이 가능하다. 또한 이 서비스는 현장과 관제실에서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드론 원격 제어, 드론 미션 비행 수행, 촬영 및 기상정보 확인, 고객의 요구에 맞춘 추가 기능 개발 등을 포함한다. JC현 시스템은 중국으로의 정보 유출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드론 제조사 패럿 아나피 USA와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패럿의 드론은 중국산 드론의 대항마로 꼽힌다. 특히 감시와 정찰에 특화된 드론 아나피 USA는 미국 육군을 위해 설계된 미국산 군용 드론이며 미국 표준의 512비트 블럭 암호를 채택했다. 패럿의 드론 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드론과 호환되는 각종 다양한 솔루션도 판매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전문적인 사진 측량, 3D 스캔을 통한 증강현실 작업, 사진 측량과 도면 캐드의 연동 등 다양한 업무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미국 정부는 세계 최대 드론 업체인 중국 DJI 일부 제품의 수입을 중단했다. 미국 정치권에선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드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DJI의 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미 하원은 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고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며 JC현 시스템의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입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중 견제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로 인해 수혜가 되는 섹터들이 주식시장에서는 급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될 것인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박빙인 상황에서 누가 당선이 되는가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 집권당인 민주당의 이민 정책 실패에 대해 미국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책임을 묻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가 급등을 하기도 하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외면되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중재로 러우 전쟁이 종전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전쟁이 종결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방산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것도 단순하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종전 방식이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뺏긴 땅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 이대로 종전이 된다면
우리 방위산업체에게는 큰 호재가 될 것입니다. 주변국들이 우리도 힘이 없으면 저렇게 국토를 유린당하고 허무하게 땅을 빼앗기고 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우리 방위산업에는 유리하게 됩니다. 반면 러시아가 빼앗은 땅을 우크라이나에게 반환을 하고 종전이 된다면 우리나라 방위산업에는 악재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묘한 역학관계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여하튼 비교적 트럼프 당선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가 나오고 정책의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지면 미국 주식시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각 섹터별로 희비가 교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역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JC현 시스템입니다. 드론 관련주입니다. 제가 최근 부분은 잘라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차트를 처음 보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 주식에 대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락 일변도의 주식에 대해 누가 투자를 하려 했겠습니까? 하지만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주가가 내려갈 만큼 내려갔을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주식에 대해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슈가 터지고 주포의 핸들링이 시작이 되면 이러한 주식도 반등을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중소형주들은 무엇보다도 주포의 핸들링이 중요합니다. 놈들의 흔적을 찾아내야 합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매집봉들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과대 낙폭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과대 낙폭 후에 한 번 더 흘러내린 자리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시그널 캔들입니다. 여기입니다. 주포가 간을 본 자리입니다. 차트상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하면 10중 8구 주포의 움직임이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주포의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이제 침착하게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제기랄. 매수 기회를 주지 않고 급등을 해버렸네요. 급등 전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그널 캔들이 나오고 주가가 더 빠지더라도 살짝 반등할 때 잡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라도 주포의 움직임을 추적해 가야 합니다. 여기서 한번 급등을 시키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은 어제 나왔습니다. 날짜를 계산해 보면 급등 후에 17일이 지났습니다. 9대16 황금 비율에서 9일 동안 상승한 과정을 하루로 압축을 하면 1대16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기간 대칭이 모두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가 멈추고 지지 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반등 타이밍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상한가를 먹고 수익 실현을 했다고 해서 이 종목을 제껴두면 안 됩니다. 주포의 핸들링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량을 투입해놓고 지들 평단가에서 핸들링을 멈출 놈들이 아닙니다. 조정을 주고 또 끌어올릴 것을 예상을 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조정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조정 구간과 두 번째 조정 구간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뭔지 모르지만 뭔가 다른 것이 느껴집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요? 결정적으로 거래량이 발생하는 양상이 다릅니다. 첫 번째 조정 구간에서는 주포가 손을 놓아버리자 개미들이 점진적으로 빠져나갑니다. 반면 두 번째 조정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터지며 주포의 핸들링이 계속 이어집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긴 윗꼬리로 개미들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에서 긴 조정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개미들이 나가는 것을 기다린 것과는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구간에서는 누가 보아도 인위적인 작업이 보입니다. 30분봉을 보면 알지만 개미들을 마구마구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주가를 쭉 부양시켰다가 개미들이 달라붙으면 의도적으로 주가를 밑으로 쭉 빼버립니다. 그러고는 다시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량입니다. 주포가 계속 핸들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새끼가 다시 한번 슈팅을 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저렇게 마구마구 흔들어 대면서도 캔들이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깨고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지라인을 잘 지켜준다는 것은 반등의 신호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다시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 후에도 계속 거래량이 터지면서 긴 윗꼬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놈은 다시 한 번 더 슈팅을 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는 것을 관찰을 하고 있다가 타이밍을 잡아 진입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앞에서부터 놈의 흔적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포가 핸들링을 어떻게 하는지를 간파를 해내야 하고 놈이 급등을 시키기 전에 타점을 잡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이것만 잘 되면 우리 모두의 축제가 됩니다. 첫 장대 양봉, 즉 기준봉 이후에도 두 번의 상한가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끈질기게 놈을 추적하고 관찰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다음에 이런 패턴이 나오면 첫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관찰하고 추적해서 놈의 목덜미를 낚아채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콤입니다. 역시 드론 관련주입니다. 간단한 뉴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드론을 이용한 테러, 첩보 활동 등 안보 위협의 증가로 국내 외적으로 드론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형 드론의 경우 휴대가 간편하고 은밀하게 활용될 수 있어 테러리스트나 적성 국가의 침투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군은 폴란드산 자폭 드론 20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드론을 이용한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코콤은 스마트홈 시스템, 비디오폰, 도어폰, CCTV 시스템 등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코콤 홈 매니저 앱을 통해 스마트홈 시스템을 상용화하여 스마트홈 시장을 이끌고 있다. 매출은 주택 설비 부문이 약 50%, 기타 부문이 약 50%를 차지하고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스마트홈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택 설비 부문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스마트홈 시스템, 비디오 도어폰, CCTV 제조 이외에 무인 비행체 드론의 탐지를 무력화하는 통합운용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어 이번 소식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코콤 이외에도 드론 관련주들이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폴란드에서 수입하는 자폭 드론 이외에 우리 군에 배치될 국산 자폭 드론은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이 공동 개발한 제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영상 탐지기를 탑재해 표적 탐지 후 영상 추적 방식으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고 한다. LK 삼양은 교환 렌즈 전문 업체로 DSLR, 미러리스 카메라 등을 생산하고 있다. 자율주행 차량, VR, 의료용 렌즈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항공우주, 인공위성, 드론에 사용되는 열화상 카메라 라이다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 퍼스텍은 국내 UAM 시장의 선두주자 중 하나로 드론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퍼스텍은 자폭 형무인기 기업인 이스라엘 유비전과 협력을 한 바 있으며 미국 유명 자폭 드론 스위치블레이드와 유사한 캐니스터 발사 드론을 선보인 바 있다. 이상입니다. 오랜만에 드론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되어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에 미리 매집을 해놓은 세력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본격적인 핸들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놈들의 핸들링을 추적해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특히 아직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지 않고 있는 관련주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코콤입니다. 최근 부분은 잘라냈습니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매집 봉들입니다.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과대 낙폭입니다.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과대 낙폭 이후 한 번 더 흘러내린 자리입니다. 시그널 캔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것을 기다리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급등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제기랄. 또 매수 기회를 주지 않는군요.
그런데 요 캔들이 등장하고 나서 급등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급등 후 조정이라는 공식을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관찰을 하다가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타점이 나왔나요? 일단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아래 꼬리로 0.618 라인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0.618 라인이 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분할 매수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서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을 기다리면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포의 성향을 잘 분석해내야 합니다. 개미들이 나갈 때까지 나가도록 기다리며 기간 조정을 주는 놈이 있습니다. 반대로 투음봉으로 짧게 조정을 주고 급반등을 시키는 놈도 있습니다. 지금 이놈은 딱 보아도 후자에 해당합니다. 작은 음봉들로 길게 조정을 주는 놈이 아닙니다. 큰 음봉으로 뚝뚝 떨어뜨리는 놈입니다. 이런 놈들은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을 기다리면 늦게 됩니다. 예측샷 개념에서 지금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 타이밍을 잴 때 두 가지 패턴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대개 16일 동안 기간 조정을 준 뒤 반등을 시키는 패턴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처럼 짧게 조정을 주고 다시 급반등을 시키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음봉의 크기입니다. 조정을 줄 때 큰 음봉으로 뚝뚝 떨어지면 아, 이놈은 길게 기간 조정을 주는 놈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성격이 급한 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부러 자전거래로 주가를 뚝뚝 떨어뜨리고 짧게 조정을 주고 다시 급반등을 시키는 놈이다. 라고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경우가 전형적으로 두세 개의 음봉으로 짧게 조정을 준 후 바로 반등시키는 패턴입니다. 이제 다시 조정이 나올 타이밍입니다. 이번 조정은 어떤 패턴인지 간파를 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새끼는 자신의 패턴을 읽히지 않으려고 꽤 애를 쓴 흔적이 보입니다. 긴 윗꼬리로 개미들을 마구마구 흔들어댑니다. 꽤 양아치 새끼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다시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격은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포놈이 자전거래로 주가를 흔들어대고 있지만 거래량을 보면 개미들이 다 털고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주포놈이 핸들링을 하지만 결국은 이 과정 자체가 개미털기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조정이 시작되고 나서 14일이 지났습니다. 피보나치 작도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지금 0.618 라인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기간 조정도 거의 끝났고 가격도 반등하는 마지노선, 즉 0.618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예측샷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새끼는 전조 현상 없이 바로 급등을 시키는 놈이기 때문입니다. 주포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는 주포와의 머리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놈들의 핸들링 수법을 철저히 익혀두어야 놈들을 발라먹을 수 있습니다. 놈들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아야 합니다. 부처님이 되어야 합니다. 손바닥 위에서 짚고 까부는 손오공을 갖고 놀아야 합니다. 그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 차트를 연구해야 합니다. 주포의 핸들링에 대해 통달을 하게 되면 놈들이 하는 개수작을 다 읽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차트 분석을 한 영상들을 보고 또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앞만 보아도 이 새끼는 저 같은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 놈인 것 같습니다. 저같이 세력들의 핸들링을 연구해온 트레이더들에게 자신의 핸들링 수법을 들키지 않게 하려고 꽤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장대 양봉이 등장하고 다음 날 어마어마하게 긴 윗꼬리가 보입니다. 상한가까지 갔다가 주가를 쭉 뺀 것이 보입니다. 자전거래로 시초가까지 깨고 주가를 끌어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자신의 핸들링 수법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쓴 것입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도 주가를 쭉쭉 빼버립니다. 마지막에 도지형 캔들 2개가 뜬 것이 보입니다. 놈의 성향을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시 보겠습니다. 첫 급등 이후 3일 동안 짧게 조정을 주고 다시 급등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급등 이후에는 길게 기간 조정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짧게 조정이 나올까요? 아니면 길게 조정이 나올까요? 그냥 답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주포놈이 자신이 원하는 위치까지 단기간에 가격을 뺀 것이 보입니다. 긴 조정 없이 짧은 기간 동안 마구 개미들을 흔들어댄 후 반등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제가 관찰의 중요성을 누누이 역설을 했습니다.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주포의 핸들링을 추적 관찰을 해야 합니다. 아, 이 새끼의 의도가 이거였구나. 나중에 깨닫더라도 이러한 분석을 끊임없이 해 나아가야 합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두 천재는 서로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평생 숙적이었던 제갈공명과 사마이는 적이자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갈공명이 이겼고 한 번은 사마이가 이겼습니다.
두 사람의 수싸움은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온갖 종류의 세력들의 핸들링을 연구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놈들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놈들을 오히려 갖고 놀 수 있습니다. 전략가로 보면 놈들은 거의 모두 사마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마이를 이기기 위해서는 제갈 공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놈들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시장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놈들을 알지 못하고는 놈들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놈들의 핸들링 수법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합니다. 전형적인 패턴도 있지만 새로운 수법들이 계속 나옵니다. 개미들이 진화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놈들도 진화를 계속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부처님 손바닥입니다. 아무리 놈들이 개지랄을 하더라도 그것을 다 간파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부디 놈들 머리 꼭대기에서 놀 수 있는 고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